예. 2026년 2월 16일, 오늘 월요일이죠.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중동에는 아주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중동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널목이 지나면 또 상동시장이 그 골목에 쫙 있어가지고 중동역까지 거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중동시장과 상동시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정말 정비도 잘 돼 있고 볼만한 그런 재래시장인데요. 저는 수시로 자전거를 타고 장돌뱅이처럼 거기를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제가 10년 넘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설날이고 하니까 온통 이 중동시장, 상동시장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 산책 189번째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88번째 강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우리를 앵벌이 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목적은 제가 한국사를 복원하고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를 내다판다, 이런 캐치플레이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과 또 문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했던 그 시대를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하고 그 영광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이 학문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갔던 것을 통탄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비판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책을 잡고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한 20살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때에 제가 경남 창녕 고암이 저 고향인데 우리 두리 고모님이 시댁이 경남 창녕군 장마면 신굴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그 당시에 동서문화서에서 놓은 사상전집과 문학전집을 100권인가 200권인가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거를 마대에 넣으니까 한 마대가 됐는데, 그거를 통째로 짊어지고 작년까지 버스를 타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책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기억이 남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서흥 김씨들, 서흥 김가들, 우리 문중들 서재인
행동제 영사제에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시간을 보내면서 꾸준히 월간 조선을 갖고 조선일보도 보고 또 사상계를 수집해 가지고 그 사상계가 아마 거의 전질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마 저 부산에 있는 보수동의 그 헌책방에서 그 당시에 한 권 한 권 사 모아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현재도 저 서재 어딘가가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50 뭐 5년인가 6년인가 이때 나온 그 사상계는 펼쳐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펼치면은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그 부서지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경남 창녕 사람으로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권리 당원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새누리 한나라당들과는 좀 대척점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인식하고 추론하고 반성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그 설 전날에 정치산책 189번째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1번 실사구시 실용주의 노선을 표명했고요. 두 번째는 AGI 기본소득을 표명했고요. 세 번째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거죠. 국민주권주의. 자, 그래서 먼저 이 이재명 정부의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그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로 계실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잘 알다시피 기억이 날 겁니다. 첫 번째가 대동사회, 두 번째가 억강부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본소득이었죠. 이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꾸준히 뭐냐면은 설명해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대동사회라는 말은 좀 정근대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대동사회 뭐 동학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억이 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대동사회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제가 또 이게 지난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공부를 해왔잖아요. 과거에 또 책도 많이 소개를 시키고. 그래서 이 대동사회를 이해하려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농경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농경사회와 함께 나오는 것이 농자지 천하지 대본,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산업화가 이루기 되기 전 1970년 이전, 즉 다시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태어날 그 무렵,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지금 현재 60한둘 되는 사람들이 태어날 그 무렵 뭐가 그때에 이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골에서 다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는 꼴짝이마다 조그만한 동네가 있었고 10호, 20호, 30호, 40호, 50호 이렇게 해서 100호까지도 있는 이런 데가 있고, 저 상구석 밑에 또 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국민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면 단위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국민학교가 조금 더 크기 있는 것이죠. 뭐 적게는 2반, 크면 3반까지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면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야기는 바로 핵심이 모든 생산 수단이 농경이라는 것이죠. 농경. 그래서 이 농경의 철학적인 바탕이 농자 천하지 대본의 철학적인 바탕이 뭐냐면 이게 삼지제도라는 건데, 삼지제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말을 하면 삼지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상권 분립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삼지제도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들어보실 텐데, 우리가 도당굿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도당굿. 굿, 쉽게 말하면 굿, 도당굿. 두 번째는 향약, 두 번째 향약, 예. 세 번째, 두레. 향약, 세 번째, 두레. 예.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동사회를 뜻받치고 있는, 철학인 것입니다. 사상, 문화 철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두레에 대해서는 우리 주강현 선생님의 책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향약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 향약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여시 향약의 를 소개시켰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당굿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 도당굿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동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대동사회는 농경사회를 주체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참 대표일 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 억강부약이 억강부약. 억강부약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한국 사회에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그 자본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지식명령 억압 착취 구조와 협력하고 협동을 연대하고 보완하는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착취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놈은 힘이 강하고 약한 놈은 힘이 강한 사람 밑에 머리를 납작 엎드리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강한 자는 우리가 억제시키고 약한 자는 뭐냐면 우리가 받들자. 이게 억강부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산의 분배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자본을 공평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은 이거는 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 핵심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행복과 인간 존엄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민주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주를 보장한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라는 말 속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핵심 코어다 이거죠. 이야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된다는 뜻이고, 민주가 보장된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소득을 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라든지 그다음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자, 기타 사회적 불평등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같은 존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뭐냐면은 보호해 줘야 된다. 누가? 국가가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것이 정치의 전부인 것입니다. 정치는 있는 자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란 그것이 정치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을 존엄과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라고 말하면 있는 사람을 대우해주고 누구나 있는 사람을 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걷어들여서 힘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게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인 것이고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근자에 한 3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일어났던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소위 말하는 일명 조국 정청래의 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정청래의 난 내지 정청래의 구테타, 세력인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구테타 세력의 핵심 이 세력들이 누구냐? 정청래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김어준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시민이가 참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다리 건너서 조국이 있어요. 또 저 한 다리 건너서 평사마을에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한 다리 저 멀리 숨어 있는 이낙연이가 있습니다. 또 저 몰래 또 지새끼 같이 숨어 있는 양정철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금 이제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개새끼들이 다 뭐냐면은 이 한통속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처단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청래의 이번 이 구테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구테타는 진압해야 되고, 구테타를 진압하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제명 내지 탈당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자, 우리가 윤석열이가 내일 2월 19일이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윤석열이는 내란죄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 사람들은 윤석열이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무기징역 내지 사형, 내란죄는 무기징역이 돼서는 안 되고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사형.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내다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마 뭐 인간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내란죄는 바로 그런 책임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옛날로 말하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역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삼족을 멸하는 연자지를 가지고 있듯이, 이번에 이 입법
정부에 일어난 소위 말하는 정청래의 구테타, 국민의힘에도 지금 이제 장동희 구테타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장동혁이도 바로 뭐냐면은 책임을 지고 제명당해야 될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어게인을 불려들여서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잠재적인 그 적인 상대자인 한동훈이를 뭐냐면은 제명시켰던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와 이율배반적인 행동, 비민주적인 행동, 이런 모두를 볼 때 이 사람도 뭐냐면은 구테타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정청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청래가 이번에 했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위 말하는 깨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이 잠정적인 보류를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 권리당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사람으로서 제명시켜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동사의 아까 억강부야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시사고시 실용주의, AGI 기본소득,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당원주권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의 이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여기에 뭐냐면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토 세력들의 한 기둥과, 그 다음에 노빠 문바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소외시켰던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을 앵벌이시켰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우병 촛불혁명부터 비세혁명까지 근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문바, 노빠, 조빠들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를 지락펴락해와고 이 착한 뭐냐면은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을 홍어조수로 보고 이들에게 뭐냐면 앵벌이 시켰던 이 대사건, 이것이 뭐냐면은 지적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인사조직 혁신처장으로 가 계시는 최동석 처장님, 그 다음에 한국문명학술연구원으로서 골장 김태수가 남들이 전혀 문바를 우리가 문바를 욕하지 않을 때, 비판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런 2025년도 7, 8월 달 돼서 이 함동균 선생님과 사막의 철학자 예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소위 말하는 문바들을 까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그 내란에 매우 신경을 써 있는 상태여 가지고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핫 이슈인
우리 함동균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도TV의 사막의 철학자님들이 아마 노빠 문빠 조빠를 뭐냐면은 신랄하게 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는 요 최근자에 예도TV도 알게 되었고 함동균 선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나와 생각이 똑같네. 우리가 예전에 4, 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동균 선생님은 보니까 나이가 뭐 이렇게 한 73년생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제법 떨어지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책을 다 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쭉 밑에 그림에 빨간 딱지 붙이는 저기 다 그 문화 비평서인데 오른쪽에 지금 사물의 철학,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 그다음 얼굴 없는 노래, 코끼리를 삼킨 사물들, 예외들,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 요 6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6건이 뭐냐면은 함동균 선생님이 그동안에 비평했던 책들인데 제가 한 2서너 권 빼놓고는 이제 다 이제 일단은 샀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이 호남 토 세력과 노빠 문빠의 학생운동권 세력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 그동안에 민주당의 그 주류 세력에 대해서 앵벌이 당했던 우리들이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들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 들고 나오는 지금 주 핵심적인 사람 중에서 아까 함동균 선생님도 계시고 골장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정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최동수 박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막의 철학자도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앵벌이 당했던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사상과 철학이 뭔가, 사상, 문화, 제도, 철학이 무엇인가, 이게 이 한국문명학술원연구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법령민주주의라는 것인데요. 법령민주주의. 법령민주주의는 법령이라는 말이 바로 스스로 학습한다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법령.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여기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주의는 바로 법령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된다. 법령민주주의는 무엇이냐?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다. 그러면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하려면 자유가 민주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는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법령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면 이 철학과 사상에서 가장 인간에게는 이 자라는 것이 있죠. 셀프, 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주 속에 이 인간만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책임지고 공부해가는 하나의 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우주 속에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다. 여기 법령민주주의 철학적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는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환상이다, 뭐 이런 등등들이 뭐냐면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막의 철학자 존재의 숲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예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뜻받치고 있는 우리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인 사람이 돼야만이 그 앞에 민주주의의 지분을 나눠 먹었던 아까 김대중 이후의 토 세력과 그 다음에 노빠 문빠를 이었던 이 학생 운동권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유시민과 같은, 김어준과 같은, 탁현민이 기타 이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앞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준하는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펼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이 머릿속에 우리가 실용주의 시사고시, 두 번째 AGI 기본소득, 세 번째 국민주권주의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 우리가 법령민주주의를 한다. 법령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자유와 민주를 보장하는데, 자유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장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되고, 스스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자율주체로서 나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이고,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팔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 또 더 많이 있겠지만, 지난 내용들은 저 말 속에 우리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새해, 원래 2026년 이 새해에서는 바로 우리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 그 다음에 호남 토 세력과 족바 문바 노빠의 학생 운동권들로부터 앵벌이 당했던 우리들이 결집을 해서 우리가 사상 철학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우리가 판을 열어가야 된다. 그 판을 열어가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진보하고 민주를 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떤 곳에도 떳떳할 수 있는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주변 4대 강국에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지난 80년 동안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이재명 이라는 이런 돌 김용우 선생님이 표현하시다시피 당군 이래 이렇게 똑똑한 지도자가 없었다.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종대왕보다도 저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나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거를 딛고 정말 뭐냐면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2026년 새해에 황공무 학술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로서 덕담과 함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